오늘 우리는 연예계라는 화려한 쇼윈도 뒤에 숨겨진 가장 적나라하고 비정한 생존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던 스타가 한순간에 추락하고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과정은 언제나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가수 숙행의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나 치정극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사회적, 경제적 파멸 앞에서 본능적으로 꺼내든 방어기제이자 치밀하게 계산된 법적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던 그녀가 왜 판결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었을까요? 그녀의 침묵은 반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반격을 위한 숨 고르기였을까요? 지금부터 감정적인 비난을 잠시 내려놓고 이 사건을 관통하는 법적 쟁점과 심리적 전술, 그리고 미디어의 역할까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한 가십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심층 리포트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뒤흔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변호사 선임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숙행 측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침묵을 깼습니다. 법조계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시점의 변호사 선임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자백으로 간주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즉, 숙행이 계속 침묵했다면 그녀는 상간녀라는 사실과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법적으로 확정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고 직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은 나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입니다. 이것은 여론을 의식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패소 확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가장 마지막 순간에 던진 승부수입니다. 대중에게는 말을 바꾼 비겁한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법적으로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골든타임을 정확히 노린 고도의 전략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숙행 측이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방어 논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대법원 판례에 있는 혼인 파탄의 법리입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외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않거나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숙행 측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상대방 부부는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남성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고 속였다는 주장을 통해 자신에게는 가정을 파괴할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성이 실제로 아내와 이혼 협의를 진행했는지, 별거의 기간과 성격은 어떠했는지 등을 증명할 객관적인 물증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남성의 말이 거짓이었고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숙행에 속았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결국 이 싸움은 감정의 호소가 아닌 누가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달린 냉혹한 팩트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대중이 분노하는 지점은 왜 처음에는 사과하고 이제 와서 싸우려 하느냐는 모순된 태도입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가진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CCTV가 공개되고 여론이 악화되었을 때 숙행이 선택한 사과와 하차는 이미지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성난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현실화된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초기의 사과가 도덕적 영역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소송은 경제적 손실과 법적 전과가 걸린 현실적 문제입니다. 1억 원이라는 위자료 청구액은 통상적인 판결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이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에 상간녀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스스로 찍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법적 대응은 과거의 사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연예인으로서의 수명은 끝났을지라도 자연인으로서의 재산과 명예는 지키겠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의 발로입니다. 대중의 시선에서는 비겁해 보일 수 있지만 그녀 입장에서는 벼랑 끝에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법리적인 공방이 어떻게 흘러가든 숙행 측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대중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CCTV 영상의 잔상입니다. 100마디의 논리적인 해명보다 눈앞에 펼쳐진 단 한 번의 시각적 충격이 인간의 판단을 지배합니다. 영상 속에서 확인된 스킨십과 친밀한 행동들은 대중에게 이것은 명백한 불륜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혼인 파탄으로 인한 책임 조각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법원의 판결문보다 자신의 눈을 더 신뢰합니다. 설령 숙행이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위자료를 감액받는다고 해도 대중의 마음속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법적 진실과 대중적 진실이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미지의 힘은 논리의 힘을 압도하며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상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불씨가 다시 타오른 데에는 방송사의 애매한 태도도 한몫했습니다. 숙행이 하차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가왕산 방송 화면에 그녀의 모습이 노출되자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경연 프로그램의 흐름상 특정 참가자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편집 기술적으로 어려웠거나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를 제작진이 이슈를 이용하려 한다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방송에 스쳐 지나간 짧은 장면 하나가 대중의 피로감을 자극하고 잊혀가던 분노를 다시 소환하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이 논란은 연예인 개인의 사생활 리스크가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디어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대중의 정서를 고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복잡한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얽혀있는 네 주체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각각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숙행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일말의 안타까움이 공존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며 싸웠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둘째, 사건의 발단이 된 남성에게는 가장 가혹하고 원초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여성 사이에서 상황을 기만하고 결국 자신의 아내와 숙행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CCTV를 제보하고 소송을 제기한 아내에 대해서는 공감과 응원이 지배적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생활을 폭로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지켜보는 대중은 진실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끝없는 진실 공방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확한 결론 없이 이어지는 노이즈는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길 뿐이라는 것을 대중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시점, 기망 행위의 유무, 그리고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봉이 내려진다고 해서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행이 법적으로 승리한다 해도 상간녀라는 사회적 꼬리표를 떼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며 패소한다면 재기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연예인의 도덕적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법적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진실을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법적 공방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은 연예계 역사상 가장 씁쓸하고 복잡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